이 영상은 그 무엇이 되었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항상 계획대로 실행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영상이다. 이런 분들 중 간절함의 크기가 큰 분들은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혹시나 이미 계획한 대로 삶을 살고 있거나 아무런 계획조차 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꺼라. 당신을 위한 영상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강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학습법 총정리 영상 2편 계획 세우기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꼭 공부에만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무엇인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라면 참고가 되실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분명 원하는 목표를 이루실 거예요. 적어도 스스로가 가진 문제점을 알고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선택하셨을 테니까요. 분명 여러분은 잘 되실 겁니다. 지난번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었다, 잃었던 의욕을 찾았다고 연락 주셨어요.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영상은 그저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렸을 뿐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하루하루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신 겁니다. 이번 영상 역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획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목표도 그렇지만 이 계획 역시 꼭 공부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내가 하는 업무 등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꼭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것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공부를 한 것에 대한 결과일 뿐이죠. 그러니까 인지적 목표로서 특정한 학습 내용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음을 평가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내용을 익히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어요. 어쩌면 긴 삶의 시간을 놓고 봤을 때는 단순히 성적을 더 잘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죠. 바로 제대로 계획 세우고 실천하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는 타고난 유전자, 절대적인 학습 시간, 의미 있는 노력, 제대로 된 방법의 함수예요. 여기서 절대적인 학습 시간과 관련된 게 계획 세우기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24시간이 주어지잖아요. 만약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학원이나 과외, 인강을 듣는 시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루 3시간 남짓 3시간도 내기 힘들잖아요. 이 온전히 나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절대적인 학습 시간을 알차게 채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획 세우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는, 공감하시는 내용이실 거예요. 문제는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 실천이 쉽지 않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2가지 정도 계획 세우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멋지게 계획을 세워놓았지만 며칠 지키지 못하고 어쩌면 첫날부터 꼬여서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적이 있으시죠? 그 모든 원인이 본인에게 있다고 자책하면서 나는 못난 놈, 의지 박약 이렇게 스스로를 탓하진 않으셨나요? 아마도 많이들 그러셨을 거예요. 저 역시 그랬거든요. 근데 계획을 세울 때 원래 계획은 잘 안 지켜지는 거야 라고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해 보세요. 이게 계획을 세워서 안 지켜도 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도 생각처럼 착착 지켜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목표 달성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계획 달성이 중요한가요? 당연히 목표 달성이 훨씬 중요하죠. 계획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실천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목표를 위해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못나서, 여러분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계획은 그대로 안 돼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특정 장소에 가려고 하면 차에 타고 내비게이션으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빠른 길, 가장 짧은 길, 운전하기 편한 길 등 몇 개의 선택지를 제시해주고 내가 선택한 옵션에 따라서 길 안내를 시작하죠. 근데 중간에 내가 가는 경로상에 교통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내비게이션은 그 상황에 맞춰서 바뀐 경로를 안내해 주잖아요.
목표 지점에 가기 위해서 현 시점에서 가장 좋은 코스를 알려주잖아요. 우리의 계획이란 것도 이래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교통체증이 발생한다고 해서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발생한다고 해서 내비게이션이 거긴 못 갑니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우리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중간에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상황에 맞춰서 목표를 향한 경로를 수정하는 거죠. 변경된 목표를 따라서 길을 가다 보면 결국은 목표 지점에 도달하잖아요. 전혀 다른 엉뚱한 곳에 가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공부도 이래야 한다는 겁니다. 계획은 원래 잘 안 지켜져요. 내가 아무리 잘 지키려고 노력해도 그대로 지키기는 어려워요. 당초 내가 계획을 세울 때 그 목표를 위해서 고려해야 할 것들을 미처 몰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저 상황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자세, 태도예요. 계획의 묘미는 수정하는 데 있어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수정을 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수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래 계획은 잘 안 지켜진다. 이번에는 돈 버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일 내가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만 하다가 뭔가 부업을 생각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목표를 가외 시간에 온라인 판매로 월 100만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올린다 라고 세웠어요. 계획은 오늘부터 아침에 딱 2시간 동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G마켓에 물건 딱 한 개만 올린다고 했어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아니지만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는 주말 포함해서 매일 한 개씩 상품을 올리다 보면 한 2달 정도 지나면 60개 정도 상품을 판매하게 될 거고, 그럼 그 중에 한두 개 제품은 좀 팔리지 않을까 싶어요. 부푼 마음으로 계획을 실천하기 시작하죠. 근데 처음에는 사실 용어부터 생소해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요, 통신 판매업 신고까지 했는데 막상 제품을 소싱하는 과정부터가 힘들 거예요. 요즘 다들 해외 구매 대행하니까 나도 그거라도 해봐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알리나 아마존 이런 해외 사이트에 들어가 봐요. 이런저런 내용 확인하고 사진 다운받고 내 마진 계산하고 배송은 어떻게 할지, AS나 클레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새로 정해야 돼요. 결국 첫날부터 상품 한 개도 못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날도 크게 진전이 없을걸요? 결국 3, 4일 만에 겨우겨우 상품 하나 올려요. 그럼 생각하겠죠. 계획에 차질이 생겼네. 이렇게 되면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릴 텐데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도 더 잘해야겠다, 제대로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4일 만에 계획을 아예 접어버리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지만 그걸 실천하는 과정에서 분명 처음부터 막혀요. 어떻게 하는지부터 챙겨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정도 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거 하나만 알면 계획을 오래도록 실천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바로 원래 초반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목표로 한 것이 공부가 되었든 재테크가 되었든 아니면 운동이 되었든 분명 시작 지점에서는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알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워낙 초보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모른 채 계획 세우기를 하는 거죠. 의도치 않게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실천하기 힘든 계획을 세우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이 어긋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중요한 건 이렇다는 사실, 이렇게 계획 실천이 어그러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빠르게 계획을 수정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조금 긴 영어 지문 5개를 읽고 관련된 문제를 풀고 모르는 단어나 표현을 정리해본다. 1시간 동안 기본서의 특정 부분을 한 3번 정도 읽고 마무리하면서 내용 요약 필기를 한다. 30분 동안 워밍업으로 심박수 120에 맞춰서 뛰다가 이후에 한 20분 정도 심박수 140에 맞춰서 뛴다. 이런 계획들 절대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아요. 기본이 없으니까요. 기본이 없는 상태로 무엇이 기본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획을 세웠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계획대로 잘 안 지켜지는 거예요. 영어 지문을 읽는다고 하면 처음에는 모르는 단어나 표현이 잔뜩 나올 거예요. 1시간 동안 지문 5개 보기로 했는데 첫 번째 지문 하나 나오는 문제랑 모르는 단어만 정리했는데 40분 정도가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절망하면서 계획 실천을 포기해버리죠.
머릿속으로는 재빨리 계산하면서 이 속도라면 절대 영어 잘할 수 없어. 원래 계획했던 것에 5배 정도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러면 시험 다 끝나버린 후가 될 거야. 이렇게 말이죠. 근데 처음이 어려운 거예요. 기본을 쌓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기본이 쌓이면, 준비를 마치면 그때부터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공부를, 일을 해낼 수 있어요. 내 스스로 이만큼의 속도로 해낼 수 있다는 것 역시 처음 계획 세울 때는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걸 받아들이시고 또 서서히 가속이 붙어서 결국에는 엄청난 속도로 계획을 당겨서 할 수 있다고 믿고 여유를 가지고 시작해주세요. 계획이 틀어지면 다시 세우면 그만이에요. 원래 그런 거니까요. 자기 탓하지 말고 그냥 상황이 이렇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수정하면 됩니다. 계획은 세우는 거 못지않게 점검하고 수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매일 아침 그리고 매일 밤 계획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시간을 마련하세요. 이게 꼭 30분, 1시간 이럴 필요 없습니다. 길게 잡았을 때 10분, 짧으면 3분 정도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본격적으로 공부나 일을 하기 전에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늘 하기로 한 일이 뭐지? 이것부터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의 우선순위나 내 오늘 하루의 상황, 동선 등을 미리 생각해서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밤이 되면 오늘 아침에 세웠던 계획을 얼마나 실천했나,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면 오늘 못한 것들은 언제 할 것인가를 살피고 수정하고, 이게 다예요. 사실 이건 간단한 것 같지만 매일 주말이나 휴일에도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이게 일상에서 루틴이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따로 시간을 낸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수험생을 비롯해서 제가 많은 학생들에게 권하는 계획 세우기의 가장 중요한 팁은 빈 공간을 남겨두는 겁니다. 편의상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주중에 하루 정도, 그리고 주말 오전에 한 번, 이렇게는 그냥 빈칸으로 비워두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실천하다가 미처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하는 거예요. 보통 계획이 틀어지면 다 못한 내용은 바로 그 다음 계획 대신으로 바꾸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도미노처럼 계획을 못 지키는 게 연속적으로 반복돼요. 예를 들어 오늘은 수학 문제 25문제를 1시간, 그 다음에는 영어 지문 3개를 45분, 마지막에 인강 하나 듣고 간단히 정리 1시간,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수학 문제 풀이를 15문제밖에 못한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은 남은 10문제를 계속 연달아서 해요. 그럼 당연히 뒤이은 영어 지문 보는 것도 아예 못하거나 한두 개밖에 못하겠죠. 그럼 또 밀린 영어는 인강 들을 시간에 할 거고, 첫날이라서 의지가 있는 상태라서 잠을 줄여가면서 끝까지 계획을 실천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매일매일 반복되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학을 다 못했다면 일단 다 못한 상태로 끝내고 원래 계획했던 영어 지문 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다 못 푼 수학 문제는 다음번에 수학 문제 풀 때 먼저 풀어도 되고요. 미리 계획 세울 때 마련해 두었던 빈 시간에 그걸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계획이 좀 덜 밀리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전부 다 밀려버리면요. 그렇다면 계획을 수정해서 앞부분은 조금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수정해야죠. 지쳐서 포기하면 목표에 아예 갈 수 없지만 페이스를 조정해서 계획을 수정하면,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가기만 하면 언젠가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요. 만약에 계획을 다 실천하면 그때는 빈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묻는 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 계획 실천하는 것 초반에는 이렇게 되기 힘들 거고요. 아마 계획 실천하기가 몸에 좀 익숙한 분이라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땐 선택을 해야죠. 계획을 착실하게 실천한 나에게 주는 보상이라고 여기고 그냥 쉴 수도 있고요. 혹시나 다 달성하면 이거 해야지 라고 미리 생각해 두었던 것들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아니라면 다음에 계획했던 걸 미리 당겨서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엔 정답이 없어요. 일단은 내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작성했던 계획을 다 실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시간은 각자가 알아서 보내면 돼요. 쉰다고 잘못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또 하나, 계획 세우기에 앞서서 목표를 쪼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목표가 내년 수능에서 영어 만점을 받는 거라고 치면
현재의 내 수준, 상황과 그 최종 목표 사이에 작은 목표들을 몇 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은 내가 영어 4등급이라면 일단은 안정적으로 3등급,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3등급 대 성적은 나오는 상황을 만들어야겠죠. 그런 다음에 1등급,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난이도에서 나오더라도 1등급이 나오는 수준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현재 내 상황과 최종 목표 사이에는 2개 정도의 세부 목표가 생길 거예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현재 상황과 가장 가까운 세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그 사이에 달성해야 할 작은 목표들이 또 있을 거예요. 안정적인 3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듣기 문항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한다. 어떤 유형의 질문은 무조건 맞춘다 등과 같은. 그럼 그런 것들은 작은 목표가 되겠죠. 이 가장 작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부터 세우는 게 좋아요. 목표의 크기에 따라서 일일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일주일 단위의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달 단위의 목표가 될 수도 있죠. 일단 그렇게 최초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좀 더 세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루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 오늘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달성하면 길게는 최종 목표에 조금 더 가까이 간 거잖아요. 만일 달성하지 못했다면 미리 마련해 두었던 빈 공간, 빈 시간을 활용하거나 계획을 수정하는 거예요. 목표를 작게 쪼개고 가장 작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도 잘게 쪼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계획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 요소가 뭐냐면 중간중간에 자꾸만 떠오르는 판단이에요. 아, 이거보다 저거 먼저 하는 게 우선순위인 것 같은데? 이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이 나은 것 같은데? 등등. 계획을 실천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중간에 자꾸만 판단이 개입돼요. 새로운 판단이 더 나은 것 같고 더 효율적인 것 같죠. 그래서 미리 세워두었던 계획을 깡그리 무시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제 경험상 그런 판단으로 수정한 방향은 딱히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기존 계획대로 했을 때와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기존 계획이 더 맞는 방법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계획을 실천할 때는 중간에 어떠한 판단도 하지 마세요. 일종의 누군가가 정해놓은 시간표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냥 그 시간에는 그걸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계획했던 것들을 제대로 실천할 수가 있어요. 판단은 나중에 하루 일과 마치고 계획을 점검할 때,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 계획을 세울 때 그때 하세요. 그때 판단해도 더 나은 방법, 방향이 있다면 비로소 판단을 계획에 담아서 수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실천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드리자면 계획 세우기 전에 계획은 원래 잘 안 지켜진다. 초반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점들을 알고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편안하게 시작한다고 마음먹으세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때는 우선 매일 점검하고 수정하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그리고 계획을 세울 때 중간중간에 빈 공간을 마련해 두세요.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최종 목표를 세부 목표로 쪼개고 그 세부 목표를 더 작은 목표로 쪼개세요. 가장 작은 단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걸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걸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계획을 실천하다가 중간중간에 떠오르는 판단은 무시해주세요. 누군가가 시킨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존 계획을 실천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세요. 판단은 계획을 점검하고 수정할 때 해도 충분합니다. 일단은 계획 세운 걸 그냥 하세요. 공부, 일, 운동 등 목표가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계획 세우기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뭔가 잘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답답하셨던 분일 테고 그 답답함을 해결할 힌트를 조금이라도 얻으셨다면 지금 바로 그 힌트를 적용해 보세요. 지금 바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모습이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니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How to Study 강쌤이었습니다.